평범한 사람이 부를 이루는 방법. 다들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부자가 되기는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자본가가 돼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 아니면 노동자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동자가 되는 법만 배웁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고 저축하는 것. 그렇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남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줘야죠. 그게 자본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본가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꾸준히 사는 것. 일찍 시작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 주식은 내가 오늘 1만 원어치를 살 수도 있고 5천 원어치를 살 수도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언제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동산은 그게 가능하지 않죠. 부동산만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고 주식은 생각하지 못했죠. 주식에 대해 좋은 점을 알면 5살 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는 것만 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을 경우 사람들이 좌절하는데 저는 그것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집에는 여러 가지 센티멘털 밸류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주부는 자기 부엌을 갖고 싶어 하죠. 투자 대상으로 삼기에는 주식이 훨씬 낫습니다. 길게 보면 주식이 훨씬 많이 올랐고요. 부동산에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주식은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전체적인 내 인생을 계획해야 하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까? 일찍 할수록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나중에 60세가 돼서 알면 늦습니다. 한국에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많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하루에 1만 원씩, 5천 원씩 틈틈이 산 사람들은 그것이 나중에 보물이 돼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주식 가격이 변동되는 것을 위험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위험이 아니에요. 변동성일 뿐이죠. 나중에 20년이 지나면 엄청나게 큰 가격이 돼 있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에 부동산 사놓으면 20년 후 큰 가치가 되죠. 주식은 그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가 돼 있는 것이고요. 한국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코스피에 투자했다면 20, 30년을 비교했을 때 주식이 부동산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사람들이 너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지 말고 가치를 찾아라.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회사를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잘 되면 시가총액이 늘어날 것이고 1조 원이었던 가치가 10년 후 10조 원이 된다면 내 재산도 10배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가격 변동성을 맞추는 것을 투자라고 착각합니다. 20% 벌면 팔고 싶고 20% 손해를 보면 좌절하고 손절매를 하죠. 주식 투자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회사의 가치와 미래를 보고 내가 이 회사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죠. 주식은 사고 파는 것이다. 가격을 맞추는 것이다. 내가 2만 원에 사서 3만 원에 팔면 나는 엄청난 천재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10년을 기다리면 2만 원을 주고 산 주식이 나중에 30만 원이 되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너무나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식을 팔 이유가 없으면 팔지 않습니다. 30, 50년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변하니까 예전에는 경쟁력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력이 없어지면 그때 파는 것이죠. 만약 회사가 돈을 계속 잘 벌고 있으면 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여러 이유가 있죠. 이 회사가 만든 물건이 좋다든가 경영진이 훌륭하다든가 하는 것이요. 팔 때도 있어야죠. 이 회사가 예전에는 좋았는데 경쟁력을 잃었다든가
더 센 경쟁자가 나타났다든가, 세상이 변해서 더 이상 이 회사가 만드는 물건이 그렇게 좋지 않다든가.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팔지 않습니다. 주가가 20% 올랐으니까 파는 거예요. 아니면 손절매를 하려고 파는 것이죠. 처음부터 철학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돈을 벌지 못합니다. 지금 팔아야 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판다는 것은 예외 조항입니다. 살 때 이 회사를 왜 샀는지 생각해보고 팔 때도 왜 파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세상이 변했다든가, 회사가 경쟁력을 잃었다든가, 더 센 경쟁자가 나타났든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타이밍을 맞추려고 합니다. 언제 팔아야 해요? 라고 묻는 사람들은 살 때도 똑같이 묻습니다. 언제 사야 해요? 라고 말이죠. 제일 나쁜 투자 습관은 예를 들어 어떤 회사 주식을 사고 싶은데 2만 원 하던 주가가 3만 원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다시 2만 원이 되면 사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격을 맞추려고 하죠. 내가 이 회사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때 사는 겁니다. 투자하기 바로 좋은 시기는 지금 당장입니다. 그런데 내일 주가가 떨어지면 그건 내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럼 또 사면 됩니다. 밥 먹듯이 주식을 사야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급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떼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를 위한 마음가짐. 주식 투자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펀드 매니저는 남들과 다른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을 잘 맞춰서 돈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최악의 투자 방법입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카지노에 가는 것이죠. 카지노에 가서 카드를 맞히려고 한다든가 운을 맞히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투자 방법입니다. 내가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흥분되는 일입니다. 창업을 하는 것이 가장 많이 돈을 벌 수 있지만 여러 여건으로 쉽지가 않죠. 주식은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주식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가격이 적용되죠. 어떤 주식을 사느냐, 어떤 펀드를 사느냐 하는 것은 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그게 투자입니다.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위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주위 사람들은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주식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이럴 때 사라, 이럴 땐 팔라고 하죠. 걱정거리가 많죠. 미국 주식이 어떻게 되고, 미국 이자율이 어떻게 되고, 사실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돈을 아껴서 비싼 물건을 안 사고 주식을 모으는 것입니다. 주식은 모으는 것이지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주식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좋은 철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내가 지금은 5주밖에 없지만 1년 지나면 500주가 되고 10년 지나면 5,000주가 되고 1만 주가 되고 2만 주가 되고 60세가 되면 그게 엄청난 노후 준비가 되는 것이죠. 간단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어려운 길을 갑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부자가 되려고 편법을 쓰고 잘못된 투자 방법에 대해 솔깃하죠. 그때부터 망가지는 겁니다. 투자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갖고 싶은 회사 주식을 꾸준히 사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은 참 많이 하는데 정작 부자 되는 방법을 모른다. 부자 되는 일에 너무 무관심하다. 왜냐하면 한국은 안 가르쳐 줬어요.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터부시하죠. 그래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돈을 멀리 해라. 돈을 돌처럼 여겨라. 그게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경시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무기력해지죠. 그래서 소확행, 욜로 나오는 게 어차피 돈이 있으나 없으나 별거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 그게 굉장히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 노후 준비 안 된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그 사회가 계속 침울한 사회가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면 국가 재정도 힘들게 되고요. 일본이 그런 케이스예요. 돈이 일을 하게 한다. 우리는 돈을 위해서 일하는 건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돈이 일하게 해야 돼요. 그게 금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하는 민족과 그렇지 않은 민족은 그 부의 가치는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거죠. 극단적인 예가 유태인하고 일본을 비교하시면 돼요. 유태인은 돈에 대한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투자를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하는 민족과 일본은 아직도 주식에 투자하는 걸 부끄럽게 여겨요. 불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불로소득이에요? 내가 내 자본이 위험을 택한 건데 그거는 내 돈이 일하게 한 거죠. 내 돈이 가치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한 것이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일하는 것만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육체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유태인들은 그걸 이해하는 민족이고 일본은 그렇지 못한 민족이기 때문에 계속 일본 사람들은 노후 준비가 안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고 있어요. 일본이 어렵게 된 게 일본은 모든 돈이 부동산하고 은행 예금으로 들어갔어요. 그 결과 돈이 일하게 하는 걸 30년 동안 방치한 거예요. 미국은 그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가게 그런 정책을 썼죠.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은 돈이 없으면 완전히 무시당하는 나라거든요. 돈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미국에서 돈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계기도 됐죠.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소소한 원칙. 모든 내 삶의 중심이 내 노후 준비가 돼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돼야 노후가 가난한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적어야 그 나라에 부강할 수 있는 찬스가 높아지죠. 지금 우리 세계는 엄청나게 빨리 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 시스템은 19세기에 머물러 있어요. 공부 잘하면 부자가 될 거라는 막연함.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거든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죠.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층 빈곤율이 세계 1위예요. 50%예요.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왜 한국은 액션이 없을까? 지금 다들 걱정하잖아요. 한국이 인구가 줄어들고 또 가정의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까? 사교육비예요. 사람들이 노후 준비 안 되는 가장 큰 항목이 사교육비거든요. 아이들한테 주식이나 펀드를 사주고 아이가 주식을 통해서 세계를 배우고 자본주의를 배우고 캐피털 마켓을 배우면 그 아이는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국영수 잘하는 거에 올인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국영수 잘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유태인하고 한국 사람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유태인은 교육열이 엄청나게 높아요. 한국도 엄청나게 높아요. 그런데 유태인은 잘 살아요. 한국 사람 잘 못 살아요. 정말로 중요한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유태인은 다양하게 창의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창업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대학생의 90%가 창업을 원해요. 중국도 40%가 창업을 원합니다. 한국은 4%, 5%밖에 안 돼요. 전부 시험만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 잘 보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 부자가 안 되죠. 그래서 결과가 30년 후의 결과가 엄청난 결과가 됐죠. 나스닥에 있는 큰 회사들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페이스북이니 애플이니 다 그렇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회사들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죠. 중국도. 그런데 딱 두 나라만 안 돼요. 한국하고 일본. 그러니까
지극히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부자처럼 보이지 마라. 부자처럼 보이면 안 돼요. 부자가 돼야지. 가방 사는 사람들, 외제차 사는 사람들, 차 비싸게 사는 사람들. 그게 부자처럼 보이는 거죠.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죠. 신용카드 막 쓰는 사람들, 백화점에 가서 막 쓰는 사람들. 그게 노후 자금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데 부자처럼 보이려고. 그게 금융 문맹, 질병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투자하는 게 건강한 투자인가?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기업과 동업한 거예요.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거예요. 내가 주식을 사면 지분을 취득한 거니까 너무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내가 어떤 회사의 주인이 된 거잖아요. 그럼 오래 갖고 있어야죠. 동업하면 동업자의 능력을 믿고 그 사람이 돈을 벌도록 기다려주고 10년, 20년 그래서 같이 부자가 되는 거죠. 그게 주식 투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 팔아라.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사서 20% 벌면 팔고 도망가고 또 20% 손해보면 손절매하고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장이죠. 주식 투자는 안 파는 기술이에요. 파는 기술이 아니고요. 한국에 와서 느낀 건 한국은 엄청난 포텐셜 있는 나라예요.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한국은 많은 기회가 있다. 한국 사람처럼 영리한 민족이 없고 유태인보다 훨씬 영리해요. 개개인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인터넷 보급도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나라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종교 분쟁이 없는 나라예요. 한국은 좋은 점을 다 갖추고 있어요. 한국은 테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갖췄는데 우리나라 사람 스스로가 한국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헬조선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흑수저, 금수저 얘기하고 그런 시대는 옛날이에요. 지금은 창의력을 가진 게 중요하고 아이들에게 자유를 줘야 돼요. 아이들을 놀게 하고요. 스포츠를 하게 하고 옆에 친구랑 같이 도와주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한국은 옆에 아이를 이기라고 배워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엄청난 포텐셜 있는 나라가 왜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모를까? 거기가 시작이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돈이라는 건 멀리 해야 되는 것. 왠지 가까이 얘기하면 낮아 보이고 천박한 느낌. 너무 거기에 기울지 마.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그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많이 바꿔야 돼요. 건강한 투자. 돈에 대한 건강한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 공부하고 가르칠 때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반드시 투자해야 됩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투자하지 않는 게 위험한 것입니다. 월급쟁이가 노동력만 가지고 노후 준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